오늘 새벽 경북 상주 영천 고속도로 두 곳에서 차량 50여 대가 추돌해 7명이 숨지고 32명이 다쳤습니다. 차들이 얼어붙은 도로를 달리다 미끄러지면서 사고가 난 것으로 보입니다. 일산의 대형 산부인과 건물에서 불이 나 산모와 신생아 등 350여 명이 긴급 대피했습니다. 불은 30분 만에 꺼졌지만 산모와 신생아들은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북한이 어젯밤 평안북도 동창리 서해 위성발사장에서 중대한 시험을 단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발표문에선 전략적 핵 전쟁 억제력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는데 핵을 직접 언급했다는 점에서 대미 압박 수위를 더 높였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선거법 개정안 처리를 놓고 민주당이 연동형 비례대표를 줄이는 방안을 추진하자 정의당은 오만하다며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자유한국당은 2달 만에 광화문에서 집회를 열었습니다. 박항서 감독이 베트남 대표팀을 이끌고 전지훈련차 금이 환영했습니다. 국내 복귀에 대해서 박항서 감독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대한민국 감독의 자리는 감하지도 않고 욕심도 없습니다. 뉴스에 시작합니다. 도로 표면이 얇게 어는 살얼음, 블랙아이스가 참사를 냈습니다. 오늘 새벽 경북 상주 영천고속도로 상하행선에서 차량 50대, 무려 50대가 잇따라 추돌했습니다. 인명피해도 컸습니다. 7명이 숨지고 32명이 다쳤습니다. 김태형 기자입니다. 캄캄한 새벽 고속도로 한가운데서 시뻘건 불기둥이 치솟으며 차량이 불타고 있습니다. 뒤따르던 차량들은 잇따른 추돌 사고로 줄줄이 멈춰 있습니다. 오늘 오전 4시 40분쯤 경북 군위군 상주영천 고속도로 상행선에서 대형 트럭 등 차량 28대가 추돌했고 비슷한 시각 2km 떨어진 하행선에서도 22대가 연쇄 추돌하는 사고가 났습니다. 두 사고로 운전자 7명이 숨지고 32명이 다쳤습니다. 중상자도 적지 않습니다. 안 되는데 했는데 와서 그냥 쾅 박는 순간에 나중에 일어나 보니까 조수석에 제 머리가 박혀 있더라고요. 특히 상행선에서 난 사고는 사고 차량에 불이 난 데다 대형 트럭 사이사이에 승용차들이 끼어 있어 사망자가 6명에 달했습니다. 지금 시간이 12시 40분입니다. 사고가 난 지 8시간이 지났는데요. 이 사고가 워낙 크다 보니 수습에도 상당한 시간이 걸리고 있습니다. 고속도로는 현재 이 양방향 통행이 전면 금지된 상태입니다. 사고 당시 기온은 영하로 떨어졌고 빗발이 약하게 날리고 있었습니다. 간밤에 내린 비가 바로 영하에 온데서 결빙돼가지고 제가 현장에 도착할 때는 전 도로가 빙판길이었습니다. 사고가 난 지 12시간 만인 오후 4시 반이 넘어서야 고속도로 통행 제한은 풀렸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도로 위에 얇은 얼음막이 생기는 블랙 아이스 때문에 연쇄 추돌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김태형입니다. 네, 도로 위의 지뢰, 블랙아이스는 어떻게 피할 수 있을까요? 블랙아이스는 보이지도 않아서 운전자가 조심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다리 위, 터널 앞, 반드시 속도를 줄여야 합니다. 이상현 기자입니다. 수신호를 보내던 운전자가 속수무책 미끄러지는 차량을 겨우 피합니다. 뒤따르던 차들도 제동이 안 되면서 아찔한 상황이 이어집니다. 블랙아이스 때문입니다. 오늘 상주 영천고속도로 연쇄 추돌 사고 도로도 표면이 얼어 차량 불빛이 반사될 정도였습니다. 그냥 빙판이었어요. 그냥 완전 빙판이에요. 네, 아예 전부 다 1, 2차선이 다 빙판이고. 특히 계곡 사이길이나 다리 위, 터널 진출입 구간에 블랙아이스가 주로 발생합니다. 오늘 상주 영천고속도로 1차 사고 지점도 양옆이 모두 산에 둘러싸여 있었고 급커브길이었습니다. 2차 사고가 난 하행선도 다리 위 구간이었습니다. 지열이 미치질 않고 또 주변에 바람이 세게 부는 곳입니다. 그리고 계곡 같은 경우에도 바람이 주변보다 좀 세게 불기 때문에 주변보다 온도가 밑으로 떨어지게 되고 여기에다 사고가 난 지점 도로에는 염화칼슘을 살포하는 등 제설 제빙 작업이 미처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비가 오는 걸 보고 바로 이제 제설 작업을 시작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바로 얼어버려가지고 사전에 도착을 못했습니다. 전문가들은 겨울에는 비나 눈이 조금이라도 내리면 감속운전 등으로 항상 블랙아이스에 대비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채널A 뉴스 이상현입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아직 날짜도 안 잡혔는데 법무부가 빨라도 너무 빨리 움직입니다. 검찰 고위 간부 인사를 앞둔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장관 임명도 결정되지 않았는데 벌써부터 검사장 인사라. 윤석열 팀을 물갈이하고 현 정권 수사 힘 빼게 하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이 나옵니다. 이동재 기자입니다. 어제 저녁 6시 법무부 검찰국은 사법연수원 28기부터 30기까지의 검사들에게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검사장 승진 대상 간부들의 인사검증 동의서와 관련 자료를 제출하라는 내용인데 5달 전 검사장급 승진 인사를 단행한 상황에서 이례적이라는 반응이 나왔습니다. 공교롭게도 법무부가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게 업무 보고를 한 지 하루 만에 이메일이 전달됐습니다. 검찰 내부에선 새로운 장관이 임명되면 인사권을 행사해 이른바 윤석열 사단을 해체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됐습니다. 특히 청와대의 하명 수사 의혹과 감찰 무마 의혹 수사팀 지휘 라인이 인사 대상으로 거론됩니다. 현재 청문회 준비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그 단계 이후에 적절한 시기에 말씀을 드리는 것이 맞을 것 같아요. 논란이 커지자 법무부는 추 후보자의 지시가 없었고 임명 전에 지시가 있을 수도 없다는 해명을 내놨습니다. 법조계 관계자들은 장관의 지시 없이 법무부 검찰국이 검사장 후보에 대한 인사검증 동의 절차를 독단으로 진행할 수 없다며 추 후보자가 장관 임명 뒤 무리한 인사를 단행할 경우 역풍이 불 수도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채널A 뉴스 이동재입니다. 엿새 만입니다. 북한이 또 서해 위성 발사장 동창리에서 중대한 시험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는 핵까지 언급했습니다. 핵을 입에 올린다는 건 대선을 앞둔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아킬레스건을 건드린 셈입니다. 강병규 기자입니다. 북한은 어젯밤 중대한 시험을 진행했다고 국방과학원 대변인 담화를 통해 밝혔습니다. 어떤 시험을 했는지는 밝히지 않았지만 엿새 전과 마찬가지로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용 엔진 시험이란 관측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최근 이룩한 성과들은 전략적 핵전쟁 억제력을 한층 강화하는 데 적용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전과 달리 핵을 직접 언급했다는 점에서 북한이 정한 비핵화 시한인 연말을 코앞에 두고 대미 압박 수위를 더욱 끌어올린 것이란 분석이 나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아킬레스건을 건드리기 시작하는 거죠. 그게 ICBM 발사 중지와 핵실험 중단이거든요. 그 부분이 무너지면 트럼프 대통령도 정치적 타격이 불가피하거든요. 북한이 도발 수위를 높여가자 미국의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They already have the nuclear weapons, and now they're trying to develop an ICBM, and that becomes a direct threat to our homeland. 북미 간 긴장이 격화된 상황에서 스티브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특별대표가 내일부터 2박 3일 동안 방한할 예정인데 북미 간 접촉이 성사될지 주목됩니다. 채널A 뉴스 강병규입니다. 자유한국당이 2달 만에 또다시 광화문으로 나왔습니다. 유재수 감찰 무마, 울산시장 선거 개입, 우리들 병원 특혜 대출, 3가지 의혹을 콕 집어서 청와대를 정면 겨냥했습니다. 황수연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이 조국 사태 이후 2달 만에 광화문에서 장외 집회를 열었습니다. 김기현 전 울산시장 하명 수사 의혹,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의혹, 우리들 병원 특혜 대출 의혹을 3대 친문 게이트로 규정하며 공세 수위를 높였습니다. 그러면서 모든 의혹의 배후로 문재인 대통령을 지목했습니다. 그 배후에 누가 있겠습니까? 백원호 아닙니다. 저거 아닙니다. 확실한 몸통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누굽니까 내 말? 자유 대한민국을 망가뜨리고 있는 사람 누굽니까? 이 게이트가 열리는 날 문재인 정권은 끝장이 날 겁니다.
또 선거법과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설치법을 문재인 정권의 장기 집권을 위한 2대 악법이라면서 총력 저지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속고 대지하고 머리 숙여 사죄하도 못마땅할 판에 지금 양대 악법을 통과시키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독재 완성을 위한 양대 악법입니다. 한국당 지도부와 참가자들은 집회를 마친 뒤 문재인 대통령에게 국민의 목소리를 전달하겠다며 청와대 앞까지 가두행진을 했습니다. 청와대 행진에 이르기까지 모두 함께 해주시겠습니까? 한국당 지지자들은 청와대 앞에서 만세 삼창을 하며 오후까지 집회를 이어갔습니다. 한국당은 다음 주에는 여의도에서 장일 집회를 열어 투쟁을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황수연입니다. 네, 지금 국회는 처리해야 할 200개가 넘는 법안을 팽개치고 몇몇 법안을 가지고 사생결단 낼 때 싸우고 있죠. 그중에 하나가 선거법입니다. 결국 어느 당에 유리하게 선거법을 고치느냐, 여기에만 몰두하고 있는 거죠. 국회의원들의 밥그릇 싸움에 시민들은 눈살을 찌푸립니다. 강재 기자입니다. 정의당과 민주평화당 등 군소정당 소속 청년들이 캡 모자를 집어 던집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캡이라는 상한선을 설정해 연동형 비례대표 숫자를 줄이려 하자 캡 모자를 날리는 퍼포먼스를 하며 민주당을 비판한 겁니다. 캡이요? 캡 같은 소리 하지 마십시오. 제가 오늘 이 모자를 쓰고 나왔는데요. 정말 캡 같은 소리 집어치우십시오. 민주당은 선거법 논란에 대해선 말을 아낀 채 본회의 무산 책임을 자유한국당에 돌렸습니다. 국민 앞에서 한 합의와 약속을 손바닥 뒤집듯 하는 자유한국당의 행태가 개탄스럽습니다. 그러자 한국당은 민주당과 다른 야당들을 싸잡아 비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몸통 군소 정당들이 모여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제도를 완전히 뒤집었고 남탓만 하는 정치권에 시민들의 반응은 싸늘합니다. 국민을 위한 일은 아니라 자기 스스로 솔직히 밥그릇 챙기기밖에 안 한다라고 생각을 해요. 제발 좀 싸우지들 마시고 정말 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 소강 상태였던 여야는 내일부터 본격적인 협상을 다시 시작합니다. 채널A 뉴스 강지입니다. 여랑여랑 시작합니다. 정치부의 이동훈 기자 나왔습니다. 자, 첫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 뒤통수 맞은 듯 앞서 리포트에서 말씀드렸지만은 민주당과 굉장히 불편해졌어요. 네, 민주당과 정의당 등 군소 정당 4+1 협의체에서 지금까지 지역구 250석, 비례대표 50석에 연동률 50%를 적용하는 선거법 개정안에 일단은 합의를 했습니다. 네. 그런데요, 민주당에서는 50석 너무 많다. 최대 30석까지만 연동률 50% 적용하자고 하고 있고, 정의당은 안 된다. 50석 전체 다 적용해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요, 민주당이 오만하다. 이제 와서 뒤통수를 친 것 같다고 비난했습니다. 정의당 니들이 말이야, 그 정도 되면 이제 받아들여야지 이런 투거든요. 그러니까 자존심도 상하고 막판에 뒤통수 맞는 것 같기도 하고. 네, 그런데요, 연동형 비례대표제, 연동률 이런 용어들이 뉴스를 전하는 저희조차도 참 어렵습니다. 좀 짚어볼까요? 이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뭐냐면요, 정당 득표율대로 비례대표 의석을 가져가는 방식입니다. 원래 민주당과 정의당 같은 군소정당은 비례대표 50석 전체 연동률 50% 절반 이렇게 적용하자고 했는데, 민주당이 이 캡이라는 거를 설정해서 최대 30석까지만 우리가 해주고 싶다. 이렇게 입장을 바꾼 겁니다. 어떤 기준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가져가는 의석수가 바뀌기 때문인데요. 20대 총선 득표율을 기준으로 보면 정의당 주장대로 가면 민주당은 비례대표 의석을 2개밖에 못 가져갑니다. 정의당 주장대로 하면. 네. 그런데 민주당 주장대로 이 캡을 씌우면요.
민주당 의석이 7개로 늘어납니다. 그만큼 정의당 같은 군소정당 의석수가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네. 우리공화당 같은 경우는요, 지금 정의당이 주장하는 대로라면 소수 정당이니까 유리할 것 같거든요. 네. 그런데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민주당은 정의당 주장대로 50석 전체에 적용하면 이러다가 우리공화당 같은 극우 세력이 많이 진출하면 어떡하냐, 그렇죠. 이렇게 예. 주장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막상 예. 우리공화당 지지자들은 연동형 비례대표제 반대를 외치면서 국회 기습 점거까지 시도했습니다. 조원진, 홍문종 우리공화당 공동대표는 좌파 연정과 연방제로 가려하는 이들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공산사회주의 좌파 독재의 철벽을 쌓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네.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하면 진보 정당끼리 연정을 하게 되는데 이걸 막겠다는 겁니다. 네. 또 짚어봐야 하는 부분이요. 선거법 개정안에 선거 연령 기준을 지금 만 19세인데 만 18세까지 낮추는 내용이 담겨 있죠. 네, 선거 연령 기준이 만 18세로 낮춰지면 유권자가 약 50만 명 늘어납니다. 네. 총선 기준으로 일부 고3 학생들도 포함되는 건데요. 학교 안에서 총선 선거운동이 일어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네. 그런데 우리가 다른 나라와 비교를 해봤더니요. 미국, 영국, 일본, 호주 기준이 18세고 오스트리아는 16세부터 투표를 할 수 있었습니다. 네. 우리나라가 만 18세로 낮춘다고 해서 다른 나라보다 특별히 이르다고는 볼 수 없지만 또 네. 학교에서 정치 문제가 이슈가 될 우려는 충분히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자, 다음 주제 보겠습니다. 자, 안철수. 비호감 1위 안철수. 예. 네. 이게 화제가 됐어요. 지금 미국에 있지 않습니까? 네, 안철수 전 의원은 서울시장 선거에서 패배한 다음에 네. 재충전을 하겠다면서 지난해 9월 독일로 떠났고요. 지금은 미국에 있는데요. 한국갤럽이 정치 지도자 7명을 대상으로 호감도 조사를 했는데 안 전 의원이 꼴찌를 차지했습니다. 비호감 2위는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 네. 3위는 유승민 의원인데요. 공교롭게도 이 비호감 1, 2, 3위가 모두 네. 야권 인사로 나타났습니다. 어떤 기준으로 7명을 대상으로 했는지 짚어봐야겠지만 일단 안철수 전 의원이 올해에도 복귀한다는 30 몇 차례 있었어요. 네. 근데 아직 복귀를 안 하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안 전 의원 측은 국민이 필요할 때 와야지 정치 일정 때문에 복귀하면 안 된다는 입장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유승민 의원이 주도하는 새로운 보수당에도 이미 분명한 불참 의사를 밝혔다고 하는데요. 네. 그 정치적인 결단을 해야 하는 시기인데 너무 신중하게 행동하는 게 비호감 요인으로 작용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근데 어떤 관심 선상에 있다고는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얼마 전에 안철수 전 의원이 대선 때 한 예언이 화제가 됐잖아요. 네, 지난 대선 때 문재인 당시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비판하면서 한 말인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문재인 후보가 당선되면 어떤 세상이 될지 상상해 보십시오. 국민들이 반으로 나뉘어서 분열되고 사생 결단하면서 5년 내내 싸울 겁니다. 개파 세력이 정권을 잡으면 그 사람들 안 씁니다. 무능하지만 자기 편 사람에게 중요한 일을 맡깁니다. 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태 때 여론이 극단적으로 분열됐었는데요. 네. 당시 SNS에서 안철수의 예언이 들어맞았다는 말이 돌았습니다. 안 전 의원이 언젠가는 정계에 복귀하긴 할 텐데 정치권에선 파급력을 놓고 평가가 네. 엇갈리고 있습니다. 네, 안철수 전 의원이 서울시장 후보로 거론되면서 혜성처럼 등장을 했었는데 그때를 생각해보면 참 민심이라는 건 알 수 없다. 정치란 알 수 없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까지 여랑야랑이었습니다. 네, 가수 김건모 씨가 성폭행을 했다는 의혹이 일파만파 번지고 있습니다. 백브리핑에서 짚어보겠습니다. 자, 최석호 기자, 피해를 주장하는 여성에 이어서 김 씨 측도 맞고소를 했죠? 네, 맞습니다. 고소장 내용은 크게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그리고 무고죄입니다. 네. 피해를 주장하는 여성이 김건모 씨를 처벌받게 하려는 목적으로 강용석 변호사 유튜브 방송에 나가서 있지도 않은 성폭행을 진실처럼 말했다는 겁니다. 네, 이게 보니까 2016년에 일어난 일입니다. 3년 지났는데요. 왜 이제 와서 폭로를 했던 걸까요? 네, 그게 관심사입니다. 네. 여성의 말을 일단 한번 들어보죠. 그때 당시
당시에는 경황이 너무 없었고요. 저 나름 잊어보려고 노력도 많이 해봤고 제 나이도 참상하고 잊으려고 했는데 잊지 못했다 이러한 너무 이야기인데요.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을 할 수도 있는 거고 솔직히 용기가 나지 않았어요. 네, 왜 하필 김건모 씨가 결혼을 앞둔 시기 이미 혼인신고까지 마치지 않았습니까? 이 시점에 왜 이렇게 폭로를 했냐 이게 최대 관심사인데요.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강간할 때 입었던 그 배트맨 티셔츠를 입고 그 당시에 그 방송에 나왔던 배트맨 티셔츠를 입고 강간을 했다 이러한 이야기입니다. 제 방송 자꾸 나오고 어떻게 보면 최근 들어서 김건모 씨가 더 매체에 자주 노출이 됐기 때문에 자극이 됐다고도 볼 수가 있을 텐데요. 혹시 이 여성에 대해서 취재를 해보셨습니까? 네, 아직 만나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유흥주점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2016년 8월에 김건모 씨를 만났다 이것 말고는 알려진 게 없는데요. 팬들 사이에서는 돈 때문에 이런 거 아니냐 이러한 주장도 나옵니다. 그런데 이 여성 이에 대해서도 한마디 했습니다. 돈 말한 적 한 번도 없다. 진정성 있는 공개 사과와 함께 방송에서 두 번 다시 볼 일 없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김건모 씨 측은 이 여성을 알지도 못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은 그 문제가 된 술집에는 간 건가요? 예, 이 부분이 애매합니다. 김씨 변호인 어제 이런 이야기들을 했는데 한번 이어서 들어보지요. 그 내용에 대해서 사실 무근절한 취지입니다. 저희가 아직 그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여성분이 어떤 성폭행은 없었다고 분명히 밝혔습니다. 그것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해당 업체에 간 적도 없으시고. 그거는 제가 아직 말씀드릴 단계는 아니고요. 나중에 아마 수사의 과정 중에 밝혀질 겁니다. 자,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애매하게 답변을 한 겁니다. 네, 성폭행은 없었다. 해당 여성도 모른다. 그런데 유흥주점에 방문했는지는 확인할 수 없다. NCND라고 하죠.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김건모 씨 성폭행 의혹을 폭로한 강영석 변호사는 오히려 김 씨를 또다시 겨냥했습니다. 적반하장이고 사필 규정이 될 것이다. 이게 저희의 입장입니다. 굉장히 잘못 대응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죠. 저렇게 한다고 해서 뭐 진실을 가릴 수 있겠습니까? 네. 자, 과거에도 유흥업소 종업원 성폭행 논란에 휩싸인 연예인이 있었죠. 네, 이 사람입니다. 혐의 인정하십니까? 우선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쳐서 정말 죄송하고요. 경찰 조사 성실히 받고 잘 나오겠습니다. 다른 분들도 맞대소할 계획은 없으신가요? 네, 당시에 유흥업소 화장실하고 박유천 씨 집 욕실에서 성폭행을 당했다고 고소한 유흥업소 종업원이 일주일 사이에 4명이나 나왔었습니다. 박 씨는 모두 무혐의 처분을 받았는데요. 그런데 오히려 박 씨가 무고죄로 맞고소를 한 유흥업소 종업원 한 명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저게 문제가 됐던 건 기억하는데 결과는 잘 기억이 안 나거든요. 그 피해당했다고 여성이 실형을 받았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왜 그랬냐? 이 여성이 성폭행 합의금조로요 5억 원을 요구하면서 조직폭력배까지 동원을 해서 박 씨를 협박한 사실이 확인이 된 겁니다. 재판부는 돈을 뜯어내려다가 실패하자 경찰에 신고를 했다 이렇게 판단을 했는데 무고 혐의로 이 여성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자, 김건모 씨의 경우는 저희가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네, 3년 전 사건입니다. 그리고 피해 여성의 주장대로라면 성폭행은 유흥주점 내 아주 은밀한 곳에서 일어났습니다. 김건모 씨의 범행을 입증할 결정적 증거가 있느냐가 관건인데요. 2016년 마사지업소 종업원을 성폭행한 혐의로 고소당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배우 엄태웅 씨인데 저기 보이죠? 맞고소를 거듭한 끝에 엄태웅 씨는 성매매 혐의만으로 해서 벌금 100만 원을 부과받은 반면에 마사지업소 종업원은 무고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성매매 과정에서 폭행이나 폭언, 협박이 아니라 웃음소리가 담긴 녹음 파일이 발견됐던 건데요. 지금부터는 증거 싸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증거가 중요하다. 백브리핑이었습니다. 치솟는 서울 집값. 누가 집을 사나 봤더니 의외로 40, 50대보다 30대가 더 많이 샀습니다. 청약 문턱이 높다 보니 빚을 끌어 모아서라도 사는데 이런 가운데 서울 강남권의 반값 아파트가 분양에 나섭니다. 신혼부부가 대상이라 반기는 시각도 많지만 한편으론 소수에게만 허락된 로또 같은 정책보다는 근본적인 안정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홍유라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398세대가 분양되는 수서역세권 신혼희망타운 경본주택입니다. 청약을 앞둔 마지막 주말이라 방문객들로 북새통을 이룹니다. 분양가가 전용 면적 46제곱미터는 4억 원대, 55제곱미터는 5억 원대로 주변 시세의 절반 수준이라 관심이 큽니다. 강남권에서 처음으로 공급되는 신혼희망타운인 만큼 높은 경쟁률을 기록할 걸로 보이는데요. 18일과 19일 이틀 동안 청약 접수가 진행됩니다. 강남권에서 이 정도 가격으로 집을 구할 수 있다는 거는 솔직히 많은 혜택을 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신혼부부들이. 대출이 좀 많이 되고 이율도 낮고 그래서 신혼부부들이 좀 그나마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인 것 같아요. 신혼희망타운은 이달 화성과 파주 등에서도 2억 원대 분양가로 잇따라 공급됩니다. 결혼 7년 이내 신혼부부는 물론 예비 신혼부부까지 신청할 수 있지만 월평균 소득이 3인 가족 기준 648만 원, 총 자산은 2억 9,400만 원에 못 미쳐야 청약이 가능합니다. 채널A 뉴스 홍민아입니다. 1970년부터 25년간 LG를 이끈 구자경 명예회장이 오늘 별세했습니다. 오늘날 LG의 기틀을 다졌던 고인의 삶을 김단비 기자가 돌아봤습니다. LG그룹 2대 회장인 구자경 명예회장이 오늘 오전 10시 숙환으로 별세했습니다. 향년 94세입니다. 구인의 창업주의 장남인 구 명예회장은 초등학교 교사로 일하다 1950년 LG화학의 전신인 락히화학에 입사했습니다. 부친의 별세 이후 1970년 회장으로 취임해 25년간 그룹을 이끌며 인화 경영을 실천했습니다. 고객을 위한 가치 창조, 그리고 인화 단결 정신을 이어받아 인간 존중의 경영을 우리 그룹의 새로운 경영 이념으로 선포하고자 합니다. 취임 당시 연간 매출이 270억 원에 불과했던 그룹은 전자와 화학을 중심으로 몸집을 불려 퇴임 때 연매출 38조 원의 재계 3위 그룹으로 성장했습니다. 국내 업체 최초로 미국의 컬러 TV 공장을 세우고 사명을 럭키 금성에서 LG로 바꾼 것도 글로벌 도약을 위한 구 명예회장의 판단이었습니다. 장례는 고인과 유족의 뜻에 따라 비공개 가족장으로 치러집니다. 70세 퇴임 이후 평범한 자연인으로 살아온 고인의 마지막 떠나는 길은 소탈하고 겸손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단비입니다. 짝퉁이 진짜를 이겼다. 이 말이 딱 들어맞는 상황이 중국에서 벌어졌습니다. 이름도 컨셉도 비슷한 생활 브랜드가 재판에서 붙었는데 진짜가 패소해 돈까지 물어주게 생겼습니다. 베이징 권호혁 특파원입니다. 중국 베이징의 한 생활잡화 판매장. 일본 생활잡화 브랜드 무인양품과 첫 글자의 형태만 다를 뿐 이름이 똑같습니다. 这不是日本的，这是中国的，品质都质量特别好。 중국 무인양품은 이름뿐만 아니라 판매하고 있는 제품도 일본 무인양품과 매우 유사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외관이 상당히 흡사해 무엇이 진품인지 구분하기 쉽지 않습니다. 최근 중국 베이징 법원은 두 업체의 상표권 소송에서 중국 기업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일본 무인양품이 설립 시기는 더 빠르지만 중국에서 상표권을 등록한 시기는 중국 무인양품이 더 빨랐다는 겁니다. 이 때문에 일본 업체는 소송 관련 일부 제품에 무인양품이라는 표기를 할 수 없게 됐고 약 1억 원의 배상금도 물게 됐습니다. 이와 관련해 중국 네티즌들은 법원이 도리어 짝퉁 산업을 돕고 있다며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중국 베이징 곳곳에선 여전히 위조품 산업이 성행하고 있습니다. 일부 매장 안에는 명품 제품을 그대로 모방한 위조 상품들이 수두룩합니다. 중국이 특허 출원 등 지식재산권 강국을 외치고 있지만 정작 지식재산권 침해에 대한 경각심은 여전히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채널A 뉴스 권호혁입니다. 피겨 국가대표 1차 선발대회가 김해에서 열리고 있는데요. 오늘 여자 쇼트에선 이문수가 클린 연기를 펼치며 1위를 차지했습니다. 포스트 김연아가 모인 현장을 염정원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한 세대를 풍미한 피겨 여왕 김연아, 유영, 이혜인, 이문수, 김예림,
김연아를 이을 차세대 피겨스타가 한자리에 모여 최고의 승자를 가립니다. 여유롭게 포즈를 취하고 음악 서메얼 인타임이 시작되자 부드럽게 연기를 이어가는 이문수. 한 동작 한 동작에 팬들은 박수를 보내고 결과는 72.68로 1위. 점수가 발표되자 이문수는 환하게 웃습니다. 또 한 명의 포스트 김연아 이혜인. 음악 녹턴의 선율에 맞춰 애잔한 연기로 2위를 차지했습니다. 김혜림은 블랙스완 OST에 맞춰 연기하며 3위를 기록했고 유영은 결정적인 실수를 하며 9위에 머물렀습니다. 네 선수는 36명 선수 중 24명이 올라갈 수 있는 프리스케이팅에 진출하게 됐습니다. 여자 프리스케이팅은 내일 열립니다. 이번 대회와 다음 달 종합선수권 점수를 합산해 남녀 총 8명의 국가대표가 결정됩니다. 채널A 뉴스 염정원입니다. 요즘 여자 배구의 인기가 대단하죠. 그 인기에는 이재영과 이다영, 쌍둥이 자매의 활약이 큰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만나서 이들이 털어놓은 솔직하고 유쾌한 이야기를 직접 들어봤습니다. 함께 있을 때 더 즐거운 이재영과 이다영. 알콩달콩, 티격태격, 현실 쌍둥이 자매입니다. 조금 뻔하지만 이구동성 퀴즈를 한번 해봤습니다. 김치찌개, 된장찌개, 하나, 둘, 셋. 김치찌개! 뽕, 하나, 둘, 셋. 짜장! 하나, 둘, 셋. 바다! 아니, 산을 안 좋아해요. 왜냐면 산 뛰는 걸 너무 많이 해가지고. 저도요. 아, 똑같은 거예요. 근데 바다는 보는 걸 너무 좋아해요. 맞아요. 어렸을 때 제가 아프면 당연히 똑같이 아팠어요. 감기 걸리면 당연히 똑같이 감기 걸리고. 감기나 뭐 아플 때 재영이가 아프고 막 저도 제가 다음날 바로 아파버리고 이런 거? 그래서 서로 아프지 말자는 이야기를 가장 많이 주고받습니다. 아니요. 저는 내성적이고 얘는 예향적이에요. 아니야. 근데 저는 내성적이에요. 엄청 가려. 나 진짜 많이 가리거든요? 근데 장난 아니에요. 외향적이에요. 저 얼음공주예요. 얼음공주 좋아하고. 이렇게 장난기 가득한 모습이지만 경기 중에는 강한 승부욕으로 팀을 이끌고 멋진 플레이로 팬들을 사로잡습니다. 아, 근데 다영이보단 제가 더 강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 재영이랑 붙으면 진짜 잘 나가요. 재영이는 경기 지면 잠을 안 자요. 그럼 분해서 못 따는 거예요. 진짜 아프지 말고 다치지 않았으면 좋겠고 배구 선수로서 조금 더 인정받는 세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팬들을 향한 메시지도 잊지 않았습니다. 이건 많이 해주시고요. 직관 많이 와주세요. 네, 많이 사랑해주세요. 사랑이 부족한 아이예요. 사랑이 필요해요. 다음 주 월요일 대표팀에 합류하는 이재영과 이다영은 도쿄올림픽 티켓을 위해 새롭게 힘을 모읍니다. 네, 이재영, 이다영 선수 파이팅입니다. 이어서 날씨 알아볼까요? 남유진 캐스터 전해주시죠. 네, 지금 제 뒤로 반짝거리는 트리들 보이시나요? 이제 크리스마스도 2주가 채 남지 않았는데요. 이곳에서는 벌써부터 크리스마스 분위기를 만끽하고자 많은 시민들로 북적이고 있습니다. 어제부터 이곳 청계광장에서는 서울 크리스마스 페스티벌이 열렸는데요. 이곳에서 올해가 가기 전에 다양한 트리들 감상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기온이 더 올라서 날이 더 포근해지겠습니다. 서울의 낮 기온이 10도로 오늘보다 4도가량이나 더 오르겠습니다. 이제는 기온이 오르면 미세먼지 걱정부터 하실 텐데요. 내일은 맘 놓고 나들이 즐기셔도 되겠습니다. 종일 대기 확산이 원활해서 전국의 대기질 보통 수준 보이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이 영하 2도, 춘천 영하 4도, 대구 영하 1도로 오늘보다 낮아서 춥겠지만 낮에는 서울이 10도, 청주 12도, 광주 14도, 부산 15도 등으로 평년보다 2에서 6도가량 높겠습니다. 당분간은 평년 수준 웃도는 온화한 날씨 이어지겠고요. 다음 주 화요일에는 전국에 비가 오겠습니다. 내일도 일교차가 큽니다. 옷차림 든든하게 해주시고요. 행복한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서울 청계천에서 채널A 뉴스 남유진입니다. 요즘 겨울 날씨를 사흘 춥고 나흘 따뜻하다는 사만사온이 아니라 나흘은 미세먼지라는 뜻에서 사만사미라고 부른다죠. 미세먼지로 뿌연 국회 모습입니다. 바깥도 저렇지만 안은 더 뿌였습니다. 내쳐라! 내쳐라! 내쳐라!
항의하는 모습은 없고 내내 피켓 들고 농성하고 소리 지르는 모습뿐입니다. 우리는 언제까지 이런 국회를 참아야 하는 걸까요? 더 이상 저런 모습 안 보려면 내년 총선에서 잘 찍어야겠죠. 미국 정가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정치인과 기저귀는 똑같은 이유 때문에 자주 갈아줘야 한다. 뉴스에 마칩니다. 주말은 조수빈입니다.